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강의 8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라이브 강의가 되겠습니다. 11주, 12주, 13, 14주 아우 4주에 걸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어, 기말고사 대비 간추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반드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펌프 이상 현상 중에 하나죠. 잘 아시겠지만 소방 펌프는 물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 위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대상이 물이니까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석션이라고 해서 흡수를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출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흡입 양정 또는 수도라 똑같은 얘기죠. 유효흡입 양정과 유효흡입 수도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밑에 수저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유효흡입 양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PSH의 어베어러블이라고 그래서 유효흡입 수도, 유효흡입 양정이라고 그러죠. 대기압을 만큼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는 거죠. 이 높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고 또 요 파이프라인을 돌아가면서 마찰 손실이 있으니까 마찰 손실도 빼줘야 되고요. 또한 요 증기가 가지는 요 물이 가지는 증기압이라고 하는 피의 베이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유효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거를 요만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MPSH의 어베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MPSH의 유효흡입 양정이 그 필요흡입 양정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하지 않게 하려면은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캐비테이션 또는 공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available과 required를 가지고서 캐비테이션의 발생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져야지만이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펌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적정한 설계한 거는 1.3배. 요 필요 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양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1.3배로 해줘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저기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필요 흡입 양정이 크게 되면은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펌핑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계산 문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펌프의 중심선과 수면과의 높이가 4m고 흡입축의 손실 수도가 0.7일 경우 상온에서 MPS available 얼마이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전부 단위를 미터로 표시해 준 거예요.
길이로. 그러니까 대기압이 1.03kg per cm 자승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0332 kg per 스퀘어 센티미터는 10.332 미터의 길. 그러니까 수두로 높이로는 물의 높이로는 1kg가 10m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 소망을 해서 보면 아니라 안전을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그 압력의 단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kg per 스퀘어 센티미터가 10m 수두에 해당한다. 높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게 10.3m가 되겠죠. 그 다음에 HS는 여기서 얼마 나오겠어요? 4m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손실수두는 0.7이라고 주어졌죠. 0.7. 그 다음에 진기압이 0.0235kg이니까 이걸 진기압을 환산을 해주면 이것도 0.10을 곱하면 0.238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유효흡인 양정은 5.4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방출구의 법정 방출 압력과 방출량은 얼마 이상인가? 그거는 0.25 그러니까 메가파스칼 360 리터 퍼 미니트라고 알고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0.17에 이게 답이 틀렸네. 이게 3번인데 0.17에 130이죠. 0.17에 130. 5개 소화전인 경우가 0.25에 360.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 좀 틀렸네요. 이건 다 맞습니다. 네? 번호가 2번은 맞습니다. 2번은 2번이군요. 내가 잘못 봤네. 2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0.1 메가파스칼 그 80리터 퍼 미니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을 모두 선택하시오. 뭐 이건 다 해당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펌프의 동력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수정된 베르니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베르니유 방정식은 뭐 유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는 그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베르니유 방정식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 돈의 흐름도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식이죠. 그러니까 수정된 베르니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 그 펌프의 마력이 여기 그 흡입축에 요 좌측에 들어가고 우측에는 손실수도 마찰 손실수도라든가 파이프에 있어서의 손실수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HP하고 그 서메이션 H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여기 요식은 요 단위는 뭐냐? 요건 최소한도 우리가 처방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안전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둬야 되는 얘기죠. 미터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 식은 지금도 저도 암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는데 요식이 그대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그 개폐 밸브에 이제 그 개폐 표시형 밸브로 해갖고 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깥 나사 게이트 밸브하고 열림 닫힘 표시형 버터플라이 밸브. 그 다음에 댐퍼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댐퍼 스위치. 그래서 댐퍼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밸브의 개폐 상태를 수신기에 정기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밸브의 개폐 상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댐퍼 스위치라고 한다. 그래서 댐퍼 스위치 종류에는
자석을 이용한 리드 타입 자석식이 있고 게이트 밸브인 경우,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버터플라이 밸브인 경우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향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림과 같은 이렇게 펌프가 있으면은 이 흡입축에서는 76m 밀리미터 HG 수온의 높이로 76mm HG를 빨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0.5m에 해당되고, 토출축은 0.3 메가파스칼에서 토출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마차 소실을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해양정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요거 길이 전해양정이니까 양정이라는 것은 길이로 표시하는 거죠. 길이하고, 그리고 이 길이로 전부 이거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0.5는 그대로고, 0, 그 0.3 메가파스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0.1 메가파스칼이 대기압과 같으니까 10m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0.1 메가파스칼. 이건 10m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흡입축은 760mm HG가 대기압이니까 760에 76에 물의 높이는 10.332m죠. 요건 미터고. 그러니까 1.0332m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흡입축은 1.033. 펌프의 높이는 0.5. 그다음에 토출축은 10을 곱하면 30m에 해당되니까 30 다 더하면 30, 0.5, 1.0332에서 31.5332m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해양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서 쓰는 그 직관의 마찰 손실 구하는 식은 헤이전 윌리엄스 식이라고 하는, 이건 경험식이에요. 실험에 의해서 경험식으로 나온 식이에요. 이 식을 가지고서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단위들 다 있죠. 이런 식을 쓴다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에서 우리가 보통 두 종류로 나누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거와 개방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헤드를 사용하는, 헤드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폐쇄형인 경우에는 습식은 파이프에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걸 얘기하고, 부합식은 배큐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건식은 공기가 차 있는 거고, 준비 작동식은 뭡니까?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한 다음에 댐퍼가 열린 다음에 그 스프링클러 헤드에 와서 불에 의해서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리면 터져나가는, 이런 게 준비 작동식입니다. 그래서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개방형은 일제산수식 델리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표시 온도와 그 최고 온도의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는 표시 온도와 주위의 온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 온도가 주위 온도가 39도 미만인 경우는 79도씩 표시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가 106일 경우는 162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의 창고는 최고 주위 온도에 관계없이 표시 온도를 121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1도 이상이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그 경우에 그 체크 밸브, 우리가 보통 자동 경보 밸브라고 하는 알람 체크 밸브를 쓰게 되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어요. 준비 작동식 배수형 헤드에 대한 이 작동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준비 작동식이라고 하는 거는 폐쇄형 스프링크러가 되어 있고 감지기가 있어서 감지기가 감지를 한다 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이 준비 작동식 밸브를 때려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면서 여기 저압이나 무압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까지 와서.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에 물이 나가는. 그래서 프리액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프리액션이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핑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키핑이라고 하는 게 스프링클러 헤드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랬을 경우에 위에 터지면 아래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라크식 창고인 경우에는 ESSR이라고 하는 물이 굉장히 많이 분사되는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항에서 가스가스화 설비 대상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대 이상을 주차하는 것에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30대가 아니고 가스계 소화 설비의 법적 소화 설비에 적용되지 않는 방출 방식. 요 1, 2, 3원 다 법정에 해당하는데 4번 캐비넷형 자동 소화기 기기는 패키지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법정 소화기 설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문제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농도가 1.3.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교재에 있는 평가하기하고 정리하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또 뭐를 봅니까?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 보고 그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 내용의 것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첫 번째는 오늘 강의했던 전번 주하고 이번 주에 강의했던 두 번에 걸치는 라이브 강의의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와 평가하기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어디가 중요한 것 같으면 뭐 그 표시를 하든가 뭐, 포스트잇을 붙이든가 해서 금방금방 사실 시험이 오픈북이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딱하다 보면 변별력이 하나도 없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소화 설비에 대한 거니까 포소화 설비는 우리가 영어로는 폼 소화 설비죠. 폼을 가지고서 하니까 물하고 소화약제를 섞어서 거품을 만드는 거니까 냉각 소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식, 산소를 공급을 차단해 갖고 지식 소화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소와 약제 혼합 장치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고정포 방출 방식에 관한 것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 방출구, 폼 디스차지 아우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저발포용은 포헤드하고 그래서 폼 헤드, 폼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form water spray head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고정포 방출기는 1형, 2형, 3형, 4형 특형이 있죠. 그 다음에 포호, 소화전, 호스 릴 보도 있고, 포 모니터라고 그래갖고 마치 물대포 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모니터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고발포용인 경우에는 에스필레이터하고 블로어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탱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콘루프 탱크하고 플로팅 루프 탱크. 플로팅이라고 하는 거는 지붕이 그 적재된 양에 의해서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죠. 여기가 지붕인데 이 지붕이 요 만약에 탱크에 여기까지 차 있다면 여기가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플로팅이라고 하는 게 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루프 탱크가 특형이다. 콘 루프 탱크는 그런 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 표면화 주입 방출구에서 여기에서 탱크 벽면을 타서 이쪽으로 해서 폼이 그 저장 액체의 표면에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포면화 주입 방식이라고 하고 반포면화 주입 방식은 평소에는 연결 부위가 호수의 연결 부위가 연결 호수죠. 이게 지금 조금 그건데 연결 호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접혀져 있다가 유사시에는 폼이 공급이 되면 이게 쫙 펼쳐지면서 요 액표면에다가 그 폼을 분사하는 뿌려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러한 그 탱크 화재가 크게 난 경우가 있었죠. 그 언젠가요? 뭐 통풍인가 뭐 어제 뭐그 연 같은 거 날려갖고 그것이 거기에 그 모아둔 그 잔디 더미에 붙어갖고 그게 어 탱크에 그 화재를 일으켜갖고 화재가 난 경우가 있죠. 그때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이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갖고 다 탈 때까지 기다렸는데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이쪽 부분에서 물을 주입해갖고 그래도 폭발하지 않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소화약제 혼합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어, 프레저 프로포셔널이라고 하는 게, 저너라고 하는 게 이게 혼합이라는 게 이게 비대기라고 하는 게니까 펌프 혼합 방식 또는 차합 압력차에 의한 혼합 방식, 관로 혼합 방식, 압입 혼합 방식,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그 저거는 그 마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어떤 겁니까?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주시기를 바라고요.